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앞으로 8월 중순까지 계속 무더위 속에 생활해야겠습니다. 실내에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춥고 밖에는 너무 덥고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해야겠습니다. 실내 에어컨 바람을 적정량으로 잘 조절하셔서 자신의 건강 스스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HTML과 CSS 마지막 시간입니다. 얼마든지 HTML과 CSS는 검색 엔진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수많은 정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른 복잡한 프로그램 언어는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텐데 HTML과 CSS는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니 보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이해하여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CSS 파일을 만들어 CSS 코드를 적용할 페이지에 불러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SS를 바로 적용할 페이지에 사용해도 되지만 늘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할 코드나 굉장히 긴 코드를 사용해야 할 때는 따로 CSS 파일에 작성 후 파일을 불러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CSS 코드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리셋 코드가 있고요. CSS 코드가 굉장히 많아 현재 페이지에서 작성하지 않고 보기 좋게 따로 파일을 만들어 불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코드 보시면은 이 스타일은 HTML입니다. 그리고 이 스타일 속에 있는 코드가 CSS가 되겠죠. 그럼 먼저 CSS 파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에서 다른 파일들, 그래서 확장자가 CSS니까 CSS를 선택하고 확인. 네, 저는 CSS 코드를 미리 작성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CSS 파일 내에서는 이렇게 스타일이라고 선언을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스타일은 HTML이니까 HTML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로 CSS 코드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리셋 코드라고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할 코드들을 이렇게 따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전 시간에도 배워봤듯이 여기 갈매기 가로 앞에 있는 건 선택자입니다. 하지만 선택자가 굉장히 많죠. 자, 선택자를 body, 그 다음 table, td, select, input, div, from, text layer 이런 식으로 선택자를 굉장히 여러 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전 시간에 배워왔죠. 라인 하이트 120%라고 있는데요. 이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20%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보기 좋은 간격의 값을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냥 아시겠죠? 폰트 스타일과 폰트 크기 그리고 폰트 색상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페이지에 전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은 A 코드가 있습니다. A 코드는 하이퍼링크 상태를 나타내는 코드인데요. 보통 하이퍼링크를 주게 되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밑줄이 생기고 글씨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리고 한번 클릭하고 나면은 제가 원하지 않는 색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CSS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방문 전 상태를 A 링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 후 상태를 visited라고 합니다. 또 마우스 클릭 시 상태를 엑시브, 마우스를 위에 갖다 대면 호버. 네, 그리고 여기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논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적지 않게 되면은 링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밑줄이 생깁니다. 하지만 밑줄이 생기면 디자인이 깔끔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없애기 위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논이라고 하시면은 깔끔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하이퍼링크 상태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CSS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장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방금 작성했던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헤드 사이에 link 링크 태그라고 있습니다. 타입, 자, 타입을 텍스트 및 CSS라고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자, rel, 이건 문서의 형식입니다. 문서의 형식을 스타일 시트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STYL ESHEET. 자, 그리고 파일 위치와 파일명 HEREF. 뭐 파일 위치는 지금 현재 위치와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자, 파일 이름이 페이지 세팅 .css입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 그럼 볼까요? 네, 이렇게 적용했더니 방금 작성했던 CSS가 적용이 되어 이렇게 폰트 스타일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지마다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할 CSS 코드는 이런 식으로 따로 불러와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다는 현재 페이지에서만 적용될 CSS 스타일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죠. CSS 코드 중 그리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드는 반응형 레이아웃 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익스플로러 11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점차 그리드로 레이아웃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깐 그리드를 배워보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새로운 파일로 저장해 볼까요? 그리고 아래에다가 div class container 컨테이너라는 그룹에다 div 클래스 아이템이라는 내용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div 자, 아이템을 9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럼 9개가 됐죠. 그리고 CSS를 작성해 볼 건데요. 이 컨테이너라는 선택자가 맨 처음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하고 그리드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 템플릿, 그리고 컬럼, 그리드 템플릿 컬럼스. 이러면은 영역의 가로를 말합니다. 영역의 가로의 비율을 줘보겠습니다. 자, 40대 60으로 줘볼까요? 그리고 저장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0대 60%의 비율을 줬는데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배경색을 넣어볼까요? 배경색을 컨테이너가 아닌 선택자를 아이템으로 줘볼까요? 자, 백그라운드 BAD 3FC라는 컬러를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서 보면은 이렇게 다 같은 컬러로 보이죠? 그래서 홀수 칸에만 컬러를 변경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ans child odd라는 명령을 이용하는데요. ans child odd
홀수에 있는 요소를 변경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짝수는 2분. 이렇게 하면은 짝수 요소만 변경이 되고요. 저는 홀수만 변경하고 싶기 때문에 odd. 그리고 앞에 선택자가 있어야 됩니다. 선택자는 아이템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백그라운드 FEB FFF라는 색상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해서 볼까요? 이렇게 색상을 주니까 제가 위에 40대 60으로 비율을 줬던 게 확실히 눈으로 들어오죠. 그럼 여백을 줘보겠습니다. 자, 여백은 그리드 캡 한 3픽셀로 줘볼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이런 식으로 아이템마다 사이사이에 3픽셀의 여백이 생긴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 60%로 제가 비율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40 FR 60 FR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약간 줄어든 게 보이죠? 여기에 퍼센트를 주게 되면은 이 갭에 3픽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40FR을 적게 되면은 여기 갭에 3픽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FR로 적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템 칸을 3칸을 만들어 볼까요? 그럴 경우에는 1 자, 이렇게 하면은 3칸으로 변할 겁니다. 자, 볼게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이템에 각각 높이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템플릿. 자, 높이를 지정하니까 높이는 로우입니다. 로스. 첫 번째 행은 50픽셀을 주고 두 번째는 150을 줄까요? 150. 자, 세 번째 행은 똑같이 50. 자,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행은 50픽셀, 두 번째는 150픽셀, 세 번째 50픽셀. 선택자를 선택하여 작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주 편하게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고도 자, 이걸 일단 주석 처리할게요. 자, 만약에 여기 칸의 높이가 다 틀리다면은 이렇게 하고 일단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도 이러니까 칸의 높이들이 각각 틀리니까 보기 싫죠.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전체 박스의 크기를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리드 오토 높이니까 로우스 200 줘볼까요? 200픽셀. 자,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네, 200픽셀만큼 늘어났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났나요? 자,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민맥스. 자, 기본적으로 최소 100픽셀만큼 높이를 주고 그 후 100픽셀보다 크면은 높이가 자동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려면 오토. 자, 그리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 보시면은 최소 100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를 잘 못 느끼겠는데요? 좀 줄여볼까요? 50. 네, 이제 좀 차이가 나죠? 자, 맨 아래는 높이 50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늘어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글씨 여백만큼 높이가 자동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하는 게 있어요. 병합하는 걸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아이템 앤스 차일드라는 걸 이용해 봤죠? 자, 이걸 다시 이용할 거예요. 여기 가로 안에다가 선택할 아이템 번호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이템 1부터 아이템 3까지의 칸을 합쳐보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첫 번째 칸인 1을 넣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리드 가로행을 합쳐야 되니까 컬럼 COLUMN 그리고 1부터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4분의 1이 아니라 1부터 4까지를 말합니다. 칸은 3개인데 왜 1부터 4까지냐면은 앞에 축부터 얘기합니다.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를 합치기 위해서는 뒤에 끝나는 축까지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1부터 4까지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볼까요? 저장하고 새로 고침. 왜 합쳐지지 않지? 여기가 오타죠? 그리드를 잘못 적었습니다. ID, GRID가 맞죠? 저장하고 다시 새로 고침. 네, 이렇게 행 하나가 합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짤 때 굉장히 이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위아래를 합쳐볼까요? 위아래는 컬럼이 아니라 로우가 되겠죠. 아이템 3하고 아이템 6을 합쳐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합칠 아이템 3을 선택합니다. 3을 넣어주고 그리드 컬럼이 아니라 그리드 로우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합칠 위치 로우도 마찬가지로 1, 2, 축 2부터 3, 4, 축 4까지 그러면 축 2부터 4까지 이렇게 하고 저장 후 새로 고침. 네, 합쳐는 졌는데 제가 원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원하는 위치는 여기 가운데였는데 맨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동을 해버렸죠. 이게 기본 원리라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두 번째 칸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방법은 앞에다 그리드 컬럼이라고 2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짠, 이렇게 2번으로 왔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리드를 배우면 레이아웃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이거 외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CSS와 HTML 강좌는 유튜브에 좋은 강좌가 너무 많이 있어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으며 PHP 강좌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좌는 짧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영양 보충 잘 하시고 늘 건강하세요. 정원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이바이.